안녕하세요. 언진수 학원의 전원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화학에서 다전자로 이루어진 원자들에 대해서 그 전자들에 대한 지금 에너지가 어떻게 지금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양자 조합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듯이 고전 화학과 양자 화학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했었죠. 1차원 박스 내에 어떤 입자가 있을 때, 그 입자가 속도라든지 운동량이라는 것들이라든지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일어났었는데, 근데 양자화학으로 넘어가면서 1차원 박스 내에서 그 속도라든지 에너지가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그죠? 파동 형태로 해서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와 더불어서 그러면 이번에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파동 방정식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한번 잠깐 언급해 본다면, 마이너스 2n분의 h 바의 스퀘어로, 스퀘어에, 이렇게, 우리 1차원으로 보기에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의 파이 값, 더하기 v의 x의 요 파이 값으로 되고, 2의 요 파이의 x 값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파이 값은 파동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 슈레딩거 방정식 뭘 찾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파이 값, 파동 함수를 좀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관건입니다.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미분 방정식에서 파이 값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 값이 드디어 이렇게 핵하고 전자 사이에 포텐셜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 포텐셜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2의 제곱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을 파동 방정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요 파이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구해낼 때 우리는 직교좌표계 XYZ라는 직교좌표계 보다는 spherical coordinate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극좌표계를 우리는 지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극좌표계는 여기 x, y, z가 이렇게 있으면 요 지점에 전자가 있을 때 요 반지름, 원점에서 반지름, 그 핵에서부터 요 전자까지의 요 반지름과 거리와 그리고 요까지 z축에서 요까지 거리, 요까지 각도, 세타라고 이렇게 놓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자에서부터 이 xy 평면에 수선이 발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이 발에서부터 x축하고 요 각도를 요걸 파이라고 이렇게 놓는다면 r과 세타와 파이로 이 파동 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좀 기술해 볼 수 있죠. 이렇게 기술하는 이유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결국에는 변수분리법을 사용해 가지고 결국에 이게 r이라고 하는 거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함수와 세타와 파이라고 하는 그 함수로 변수를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과 y라고 해서 r은 반지름 r에만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y라고 해서 요거는 세타와 파이하고만 관련이 있는 요 두 개의 함수로 이렇게 변수를 분리시키면, 그럼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파이 값을 아주 간단하게 풀어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소에 대한 여러 가지 오비탈의 모양들이 이렇게 만들어내 주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수소는 원자 핵에서 전자가 한 개죠. 그래서 풀 수가 있는데, 헬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원자핵이 두 개고, 그렇죠. 그게 중성자도 두 개일 거고 전자가 두 개죠. 그렇죠.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면 핵과 전자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인력이 있죠. 또 핵과 요 전자 사이에 인력이 있고, 또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반발력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포텐셜은 항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한 개,
2개, 3개 놓으죠.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전하가 개수가 몇 개 있죠? 하나, 둘, 플러스는 요 전하죠. 3개가 있죠. 그렇죠? 핵이 있는 거. 그럼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죠. 3C, 2 해주면 되죠. 그래서 3가지 놓으죠. 예를 들면, 소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소듐 같은 경우는, 11번이죠. 그렇죠? 11번. 그러면 전자가 11개 있죠. 11개 있고, 핵이 1개 있으니까 총 전하는 몇 개 있습니까? 12개가 있죠. 12 컨비네이션 2 해주면 되죠. 그러면 2분의 12 곱하기 10이 되니까 2, 6, 10이 하니까 66개의 항이 나오게 되죠. 예. 그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헬륨 같은 경우에 우리가 3개의 포텐셜이 나오게 되는데 요걸 갖다 슈레딩거 방식에 넣어주게 되면 풀지를 못해요. 슈레딩거 방식 자체를 비선형 미분 방식식으로 해서 막 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고민하다가 그러면 슈레딩거 방식 폐기 처분을 할 것인가 라고 하다가 왜 폐기 처분하는 거죠? 잠깐만요. 폐기 처분하는 이유가 보호가 아주 뭐 그럴듯하게 했는데 막 짬뽕으로 해가 막 이것저것을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풀었었죠. 예, 자기 나름대로 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소에 대한 에너지 양자를 갖다가 풀어냈는데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조작했던 부분이 좀 많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슈레딩거 방정식도 보면 수소에 대해서도 나머지는 안 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틀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자기 나름대로 모델을 어떻게 세우냐면 슈레딩거 방식 그대로 두고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에 그 헬륨 같으면 전자가 2개, 양성자 2개 있죠. 그게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요 전자라고 해봅시다. 요 전자 같은 경우는 이 둘 사이에 뭐 있죠? 예, 반발력이 있죠. 반발력과 핵과 전자 사이에는 인력이 있죠. 그러면 요 전자에 대한 반동 방정식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요 반발력과 인력을 한꺼번에 취급하자는 겁니다. 한꺼번에 취급을 해주면은 그러면 포텐셜을 갖다가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포텐셜을 요 사이에 반발력과 인력을 한꺼번에 해주면 실제로는 하나만 있을 때 인력에 비해서는 좀 약하겠죠. 그 이유가 요 전자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자면 전자 한 개 있을 때와 원자핵 하나가 있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가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마이너스 값의 E의 제곱으로 일어났는데, 그렇죠. E의 제곱으로 일어났는데, 그것보다는 한 개 더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요 둘 사이에, 그리는 R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E의 제곱이 아니고, 이 전자로 인해서 이 핵과 전자 사이에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 전자 사이에 전하량이 줄어들게, 방금 전에 잘못한 건 E 제곱이 아니고 이 핵이 2개 있으니까 E의 제곱이죠. 그렇죠. E의 제곱인데 근데 이 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E라고 하는 전하량이 줄어들게 되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요 둘 사이에 이제 요 전자 때문에 줄어들게 되니까 그 전하량이 2보다는 작게 되죠. 그렇죠. 2의 제곱 아니고 2보다 작은 값으로 될 겁니다. 뭐 1.6E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요거 결국에 우리가 지금 다시 말하자면 요 헬륨하고 전자 사이에 우리가 전하량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 전하 줄어드는 것을 뭐냐면 우리가 effective nuclear charge라고 이렇게 부르죠. 뭐 어떻게 이게 한글로 이렇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는 슈레딩거 방식을 그러면 풀어내면 되죠. 왜냐면 수소하고 똑같죠. 그렇죠. 요 전자에 대해서는 핵하고 전자 사이. 그렇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앉아 풀어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도.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풀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트리가 쉴딩 이펙트라고 해서 가리움 효과라고 해서 요 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 전자가 반발과 요 핵과의 지금 인력을 한꺼번에 고려해준 요 쉴딩 이펙트 하고, 또 하나는 2주기에 보면은 2주기에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이 있는데, ES 오비탈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 P는 뭐냐면 원점에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ES 오비탈이 핵에서부터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력이 훨씬 더 강하죠. 이 P보다도. 그렇죠. 이 P는 원점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Z값 있죠. effective nuclear charge가 ES 오비탈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렇죠. 누구보다 이 P에 대해서 보다도 크게 됩니다. 인력이 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1S 오비탈보다는 ES 오비탈이 에너지가 좀 더 크게 되고 ES 오비탈보다는 EP 오비탈 에너지가 더 큰 거죠. 다시 말해서 인력은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전자로 이루어질 때. 그래서 1S, ES, ES의 EP 오비탈은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수소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전자 한 개에 대해서. 그런데 다전자는 게 조금 더 올라가죠. 그 다음에 3S, 3P, 3D는 조금 더 올라가고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